경상도 시골 마을, 논밭이 끝없이 펼쳐진 작은 동네에 김순자라는 65세의 노인이 살고 있었다. 순자는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 김민수를 키웠다. 얼굴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하고 강인했다. 그녀는 아침이면 논에 나가 쌀을 심고 저녁이면 시장에서 채소와 김밥을 팔아 생계를 꾸렸다. 그 모든 고생은 단 하나, 민수가 좋은 교육을 받고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민수는 이제 35세, 서울 강남에 자리 잡은 잘 나가는 IT 회사의 사장이었다. 그는 반짝이는 유리 건물 속 사무실에서 수백 명의 직원을 이끌며 값비싼 양복을 입고 고급 차를 몰았다. 하지만 그 화려한 삶 뒤엔 어머니 순자의 땀과 눈물이 있었다. 순자는 민수가 초등학교 때부터 서울의 명문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한 푼 두 푼 모아 학비를 댔다. 낡은 신발을 꿰매주고 추운 겨울에도 얇은 옷을 입으며 아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였다. 어느 날 순자는 낡은 나무 탁자 위에 앉아 민수가 대학생 때 보내온 편지를 꺼내 읽었다. 엄마, 나 잘 될게요. 나중에 엄마 호강시켜줄게요. 라는 글귀가 아직도 선명했다. 순자는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미소를 지었다. 우리 민수, 이제 잘 됐구나. 엄마는 그걸로 됐다.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엔 어린 민수가 순자의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하지만 순자는 몰랐다. 그 사진 속 민수는 더 이상 그녀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서울의 번쩍이는 불빛 속에서 민수는 어머니의 존재를 지우고 스스로를 홀몸으로 성공한 남자로 포장하고 있었다. 순자에게는 그저 먼 기억일 뿐인 아들이 이제 그녀를 완전히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며칠 뒤 순자는 오랜만에 민수를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민수가 서울로 떠난 뒤로 전화도 뜸해지고 연락은 거의 끊긴 지 오래였다. 그래도 순자는 아들이 바빠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왔다. 이번엔 특별히 민수를 위해 김치를 담갔다. 손수 만든 김치와 겨울밤마다 촛불 아래에서 짠 회색 목도리를 들고 그녀는 낡은 여행 가방을 챙겼다. 민수가 좋아할 거야. 엄마가 만든 김치 맛을 잊었을 리 없지. 순자는 그렇게 생각하며 기차역으로 향했다. 서울에 도착한 순자는 낯선 도시의 높다란 빌딩과 사람들 속에서 어리둥절했다. 그녀는 민수가 보내준 명함을 꺼내들고 주소대로 찾아갔다.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유리 건물 앞에 서자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우리 민수가 이런 곳에서 일하다니 정말 대단해졌구나. 그녀는 자랑스러운 마음을 안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민수는 순자를 만나지 않았다. 접수대에서 명함을 보여주며 김민수 사장님 어머니예요 라고 말했지만 젊은 여직원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사장님께서 지금 바빠서 손님을 못 만난다고 하세요. 나중에 연락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순자는 당황했지만 아들이 바쁜 게 맞을 거라며 억지로 납득하려 했다. 그래, 나중에 보자고 해야지. 그녀는 김치통과 목도리를 들고 건물 밖으로 나왔다. 그날 저녁, 순자는 민수의 집을 찾아갔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앞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민수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봤다. 순자는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며 달려갔다. 민수야, 엄마야, 나 여기 있어. 하지만 민수는 순자를 힐끗 보더니 옆에 있던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자에게 말했다. 저 할머니 누구야? 우리 집 앞에서 뭐해?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낯설었다. 여 10을 찍은 여자는 놀라며 말했다. 뭐라고요? 저를 아세요? 순자는 그 말에 얼어붙었다. 민수의 아내는 당황한 표정으로 순자를 쳐다봤지만 민수는 태연하게 말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저는 그런 사람 몰라요. 그러고는 아내의 손을 잡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순자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김치통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붉은 양념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수야. 엄마야. 어떻게 나를...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이, 이제 성공한 아들이 그녀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다니. 순자는 그날 밤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왔다. 손에는 깨진 김치통이 들려 있었고 마음은 산산조각 난 채였다. 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불빛을 보며 그녀는 계속해서 민수의 차가운 목소리를 떠올렸다. 저를 아세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며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순자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눈물을 삼켰다. 며칠 뒤 순자는 우연히 서울에 사는 옛 이웃에게서 민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그 이웃은 민수가 강남의 고급 카페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봤다고 했다. 호기심에 찬 순자는 그 카페로 다시 찾아갔다. 낡은 옷차림에 그녀는 카페 문 앞에서 머뭇거렸지만 결국 용기를 내고 안으로 들어갔다. 민수는 한창 웃으며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순자는 구석에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엿들었다. 민수 너 진짜 대단하다.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성공하다니. 한 친구가 말했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뭐 다 내 힘으로 한 거지. 어머니 그런 분 없어.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순자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살아있는데 민수가 자신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다니. 나를 죽였다고. 그녀는 손에 든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민수는 계속해서 말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부모님 없이 혼자 자란 거나 다름없어. 가난한 시골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이제 떼고 싶어.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자수성가 이야기에 감탄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앉아 더 이상 아무 말도 들을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을 꾹 다물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낡은 상자에서 민수의 어린 시절 물건들을 꺼냈다. 그가 초등학교 때 썼던 찢어진 공책, 그녀가 손수 꿰맨 작은 운동화, 그리고 엄마 사랑해요라고 적힌 편지. 그녀는 그 물건들을 하나씩 만지며 울부짖었다. 내가 너를 위해 다 바쳤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지우다니. 순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수가 자신을 부끄러워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며칠 동안 순자는 집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민수가 죽은 사람. 취급한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밤마다 잠을 새당칸 민수의 목소리와 그의 냉정한 얼굴이 눈앞에 선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순자의 마음속에서 슬픔은 점점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녀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혼잣말을 내뱉었다.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키웠는데, 너는 나를 부끄러워한다고.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순자는 민수가 대학에 갈 때까지 자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떠올렸다. 추운 겨울 손이 터지도록 빨래를 해서 번 돈으로 민수의 학비를 댔고 배고프지 않게 밥을 먹이려고 자신은 굶기 일쑤였다. 그 모든 희생이 민수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모양이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어. 너를 지금의 자리까지 올려놓은 건 나야. 순자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민수를 맹목적으로 사랑했던 자신의 사랑이 오히려 그를 이렇게 만든 걸지도 모른다고. 내가 너무 잘해줬어. 그래서 네가 나를 이렇게 쉽게 버린 거야. 순자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한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결심이 싹 텄다.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
내가 너를 무너뜨리겠다. 순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낡은 상자를 뒤졌다. 민수가 대학생 때 보낸 편지들, 그녀가 낸 학비 영수증, 그리고 민수가 졸업식 때 찍은 사진을 꺼냈다. 그 모든 것이 증거였다. 민수가 숨기고 싶어하는 과거, 그 가난했던 시절의 흔적들. 순자는 그 물건들을 손에 쥐고 중얼거렸다. 너는 내가 누구인지 잊었지만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아. 그녀는 서울로 다시 가기로 결심했다. 이번엔 민수를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었다. 그녀는 민수의 화려한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 움직일 작정이었다. 순자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샌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은 날카롭고 단호했다. 너는 네가 부끄러워하는 이 늙은 여자가 뭘 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게 될 거야. 그녀는 그렇게 다짐하며 낡은 외투를 순자는 다시 서울로 향했다. 이번엔 김치통이나 목도리를 들고 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가방엔 민수의 과거를 증명할 물건들이 가득했다. 편지, 영수증, 사진, 그 모든 것이 민수가 숨기고 싶어하는 진실이었다. 기차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획을 다듬었다. 그냥 드러내면 부족해. 민수가 가진 모든 걸 잃게 해야 해.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서울에 도착한 순자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다. 민수의 회사는 너무 크고 그녀 같은 시골 노인이 접근하기엔 벽이 높았다. 그러던 중 우연히 시장에서 만난 옛 친구에게서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그 친구는 서울에 사는 조카가 기자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영이라고. 젊은 애인데 열정적이고 똑똑해. 민수 얘기 좀 해보면 관심 가질지도 몰라.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지영을 만나기로 했다. 며칠 뒤 순자는 강남의 작은 카페에서 박지영을 만났다. 지영은 20대 후반에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자였다. 그녀는 순자의 이야기를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들었다. 할머니, 정말이에요. 김민수 사장이 할머니 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할머니를 버렸다고요. 지영은 놀라면서도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다. 순자는 가방에서 증거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민수가 쓴 편지, 학비 영수증, 그리고 어린 시절 사진까지. 지영은 자료를 꼼꼼히 살피더니 눈을 빛냈다. 할머니, 이건 대박이에요. 요즘 서울에서 자수성가한 기업가들 비판 기사가 잘 먹히거든요. 김민수는 유명 인사니까 이걸 터뜨리면 엄청난 파장이 될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냥 창피만 주지 말고 다 잃게 해주세요. 그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다. 지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다. 그럼 이렇게 하죠. 민수가 다음 달에 신제품 발표하는 큰 행사가 있어요. 거기서 모든 걸 공개하면 효과가 극대화될 거예요. 제가 자료 정리하고 기사 쓸 테니 할머니는 그날 현장에 와주세요. 순자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복수라는 단어가 현실이 되는 느낌이었다. 좋아요. 그날을 기다리죠.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는 민수가 무너지는 모습을 상상하며 조용히 웃었다. 네가 나를 버린 대가를 치르게 해줄게.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어둠 속에서 눈을 감았다. 며칠이 지나고 순자는 지영과 함께 복수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순박한 시골 어머니가 아니었다. 얼굴엔 여전히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고 걸음걸이는 단호했다. 지영과 만날 때마다 그녀는 민수의 약점을 파고드는 법을 배웠다. 그 애는 명예와 돈을 제일 소중히 여겨요. 그걸 빼앗으면 무너질 거예요. 순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지영은 순자의 증거를 바탕으로 기사를 준비하며 한편으론 민수의 행사 일정을 면밀히 조사했다. 그러던 중 순자가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그냥 기사만으로는 부족해요. 민수가 당황하는 모습을 세상이 봐야 해요.
그녀는 지영에게 행사 당일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민수의 반응을 찍으라고 부탁했다. 지영은 잠시 망설였지만 순자의 단호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할머니, 그렇게 하죠. 행사 전날 순자는 서울로 올라왔다. 그녀는 낡은 옷 대신 단정한 검은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깔끔히 묶었다. 거울 앞에 선 그녀는 스스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이건 내가 아니라 복수를 위한 김순자야.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따뜻함이 아닌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드디어 행사 날이 왔다. 강남의 대형 컨벤션 센터는 민수의 회사가 주최하는 신제품 발표회로 북적였다. 민수는 단상 위에서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연설을 하고 있었다.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 스스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 제품은 제 꿈의 결실입니다. 청중은 박수를 치며 그의 말에 감탄했다. 하지만 그 순간 지영이 준비한 기사가 온라인에 공개되었다. 제목은 간단하면서도 충격적이었다. 김민수, 성공 뒤에 숨겨진 어머니의 눈물. 기사가 퍼지자 행사장, 아니 술렁이기 시작했다. 민수는 당황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연설을 이어갔다. 그때 순자가 단상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마이크를 손에 쥐고 조용히 말했다. 내 아들이 나를 버렸지만 나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행사장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녀를 바라봤다. 민수는 순자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야, 저 여자가 왜 여기... 그는 말을 더듬었다. 순자는 계속해서 말했다. 너는 네가 부끄러워하는 이 늙은 어머니가 너를 이 자리까지 올려놓았어. 하지만 이제 세상이 너를 잊게 할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청중은 충격에 빠졌고 지영이 숨겨둔 카메라는 민수의 당황한 표정을 생생히 담아냈다. 순자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천천히 단상을 떠났다. 그녀의 걸음은 무겁지만 단단했. 순자가 행사장을 떠난 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지영의 기사는 순식간에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고 민수의 자수성가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다. 행사장에서 찍힌 영상, 민수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는 모습은 뉴스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퍼져나갔다. 투자자들은 민수의 회사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불과 며칠 만에 민수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었다. 민수는 결국 순자를 찾아 고향으로 내려왔다. 낡은 집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순자는 문 앞에 서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민수는 울며 매달렸지만 순자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녀의 마음엔 더 이상 민수를 위한 자리가 없었다. 그 후 순자는 민수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그녀가 민수의 학비와 생활비를 댄 증거를 바탕으로 민수가 그녀에게 빚진 돈을 돌려받기로 한 것이다. 법원은 순자의 손을 들어줬고 그녀는 민수의 재산 일부를 보상받았다. 하지만 순자는 그 돈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다. 그녀는 고향 마을에 작은 학교를 세웠다.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곳, 그녀처럼 희생만 강요받지 않는 아이들이 자랄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었다. 학교가 완공된 날, 순자는 건물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봤다. 순자 희망학교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마을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오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내 인생은 이제 나를 위한 거야. 그리고 이 아이들을 위한 거야.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복수로 시작된 여정이 결국 그녀에게 새로운 의미를 찾아주었다. 민수는 서울로 돌아갔지만 더 이상
예전의 화려한 삶을 되찾지 못했다. 그는 이름 없는 회사에서 평범한 직원으로 일하며 조용히 살아갔다. 반면 순자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고 책을 읽어주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민수에 대한 분노는 사라졌고 그 자리를 평화가 채웠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오후, 순자는 순자 희망학교 앞마당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책을 읽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민수에 대한 기억은 이제 희미해졌고 그녀의 마음은 가벼웠다. 복수는 끝났고 그 자리엔 새로운 시작이 있었다. 순자는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봤다. 그녀는 민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그 사랑이 반드시 보답받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도 자식의 감사함은 배워야 하는 거야.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 민수는 그걸 배우지 못했고 결국 스스로 무너졌다. 하지만 순자는 달랐다. 그녀는 복수를 통해 자신을 잃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되찾았다. 마을 사람들은 순자를 보며 말했다. 순자 할머니는 정말 강한 분이야. 아들을 잃었어도 다시 일어섰잖아.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아들을 잃은 게 아니야. 나를 잃을 뻔했지. 이제야 나를 찾은 거야.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엔 깊은 울림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순자는 학교 벽에 작은 글귀를 새겼다. 사람은 배신할 수 있지만 나는 나를 배신하지 않아. 그 글귀는 아이들에게도 그녀 자신에게도 주는 메시지였다. 민수에 대한 복수는 단순히 그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순자가 자신의 가치를 되찾고 더 이상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었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넘어갈 때 순자는 학교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녀의 얼굴엔 미소가 떠올랐다. 그 미소는 지난날의 고통을 딛고 피어난 진정한 평화의 증거였다. 이제 됐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리며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